돈이 되는 공시들을 알아보겠습니다. JTJ 파트너스 양태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돈 되는 공시 베스트 3 확인하시죠. 오늘의 베스트 3 공시는 펄어비스의 실적 공시입니다. 오늘 개장 전에 실적 공시가 나왔고요. 현재 주가는 0.95% 하락세를 띠고 있는데 장중에 3.7%까지 상승하면서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단일 IP라는 단점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번 실적을 통해서 다시 주목을 할 때인지 최근에는 많은 투자자분들 관심권에서 좀 멀어진 종목이죠. 예, 아무래도 펄어비스를 포함한 게임주, 즉 최근에 NC소프트가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여타 다른 게임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위에 대장주가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중소형 회사들의 또 강세 흐름이 충분하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좀 기대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선 펄어비스 같은 경우 실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 매출이 전년 대비해 33% 증가하면서 연간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는 8.5% 감소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은 또 분기별로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또 다시 한번 좀 증가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물론 연간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나왔지만은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도 한 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펄어비스를 포함한 여타 다른 게임주 같은 경우가 물론 지금 중국과 이러한 여타 부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지만은 아무래도 대장주인 NC소프트가 치고 나갔기 때문에 그래도 대장주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충분하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과연 이 실적, 분기 실적이 올해와 그리고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눴을 때도 꾸준하게 지속이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검은 사막이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했을 때에도 검은 사막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네. 상당히 많은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최근에 차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고점 2018년 3월 달에 28만 7천원을 찍고 그 다음에 네. 옆으로 횡보한 듯 하다가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지금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실질적으로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만 9천원대가 매물대 지지선입니다. 하지만 28만 9천원대를 지금 현재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밑에 저점 하단 라인인 17만 9천원, 즉 18만 선을 꼭 지지해줘야지만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외국인들은 오늘 포함했을 때 6거래일 정도 사는 것으로 나오고는 있지만은 최근에 투신권과 보험권, 금융권, 그리고 어제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쪽에서도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산다 하더라도 이런 기관들의 매도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외국인들도 다시 한번 팔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우선 수급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매출이 5,400억 원 가량이 됩니다. 그런데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한국에 나온 지 2년이고요. 일본에 나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성과, 단일 IP이긴 하지만 강력한 IP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섀도우 아레나가 상반기에 출시되고 또 붉은 사막이라는 신규 게임이 연내 테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18만 원 선 지지 가능성 높다고 보시는지 등급 주시죠. 예, 우선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연관과 분기로 나눴을 때 다소 좀 엇갈리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일회성인지, 그리고 앞으로 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펄어비스의 눈높이를 높일 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3등급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은 6거래일 정도 사고 있지만은 최근에 기관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눈에 띄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수도 매수지만은 기관들, 특히 투신권과 연기금 쪽에서 다시 한번 매수 전환을 해야지만이 다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차트적인 측면을 본다 하더라도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18만 9천이 이제 저항선 또는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우선은 이 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들로 봤을 때에는 18만 원 선까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18만 원 지지 못한다고 했을 때에는 매물대 하단 라인인 17만 1천 원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기관들의 매도에 부담감을 느낀 외국인들의 매도가 다시 한번 나올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도 뭐 신작 게임 일정 다 알고 있겠죠. 펄어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지 18만 원 선 지지 여부와 기관의 수급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등급이었고요. 이어서 돈 되는 공시 베스트 2입니다. 오늘 베스트 2 공시는 S&TC의 수주 공시고요. 9시 53분 발표됐습니다. 현재 주가가 2.51% 상승하면서 오늘 장중 고점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수주 추이 어떤가요? 실적 좋아지나요? 예, 우선은 S&T 같은 경우에 지난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175억으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공급 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들도 매출액 대비 26%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서 보는 관점은 그래도 긍정적인 좀 이렇게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18,350원, 한 2.2%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양봉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은 S&TC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고 이렇게 꾸준하게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기관들 쪽에 강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S&TC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과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상승을 하면 할수록 기관들이 좀 팔고 있는 추세다. 그리고 어제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5거래일 정도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이 나왔다가 어제는 다시 한번 매수 전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외국인들을 또 팔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S&TC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는 우선은 당분간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좀 파는 추세로 좀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등에 성공은 했지만 이제 기술적인 조정의 흐름이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S&TC 등급 알아보겠습니다. 몇 등급일까요? 예, 우선 전반적으로 기업 기본적인 틀은 뭐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이 아직 개선이 안 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3등급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뭐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시면서 S&TC 같은 경우에 좋고 당분간 좀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차트적인 측면을 봤을 때에는 다시 한번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61선을 좀 뚫고 올라가려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61선을 올라갔을 때 과연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지 아니면은 추가적인 뭐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고 공급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팔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미 지난 2월 3일 날이죠. 2월 3일 날부터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미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이런 단기 차익 실현 관점에서의 좀 접근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하락이 있은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지만은 반등이 나온 시점부터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팔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가적인 매도 물량이 나올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정의 흐름이 좀 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S&T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매물대 지지선으로 봤을 때에는 17,700원, 17,8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신규 매수 관점보다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하는 포인트와 그리고 17,800원대 지지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C 지난해 실적주로 거론됐었던 종목입니다. 지난해 전체적으로 실적과 함께 주가 80% 연간 상승을 했는데 지난해 종가보다 좀 밀려나 있고요.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등급 지지선 설정 17,800원입니다. 이어서 오늘 돈 되는 공시 베스트 1입니다. 오늘의 베스트 1 공시는 카카오의 실적 공시입니다. 오늘 개장 전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현재 주가는 4% 넘게 상승하면서 18만 원 선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을 시도하고 있는 카카오입니다. 신사업들이 수익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하반기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고 또 올해 내내 주목할 종목으로 많이 꼽혔었는데 성장세가 높은 분야를 보니까 신규 사업 카카오 택시도 좋았고 톡비즈도 성장률이 좋았네요. 우선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과거만 놓고 봤을 때에는 뭐 아무래도 이러한 다양한 사업 진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은 나오고 있지 않고 마케팅 비용만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많이 좀 소외가 됐었던, 그러니까 기대감은 많았지만은 사업을 너무 좀 문어발식으로 네. 해서 아무래도 시장에 좀 기대감이 많이 못 미쳤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아시겠지만 네이버가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간 부분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뭐 경쟁 구도라기보다는 같이 좀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네. 약간 좀 다른 좀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매출 3조 클럽에 지금 가입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60억 원 정도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에 대한 성장세는 올해도 충분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호가만 놓고 봤을 때에는 오늘 18만 원 선에 지금 오늘 고점이 18만 1,500원에 찍고 일정 부분 약간 좀 조정의 흐름은 나오고 있지만은 여전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오늘 거래량도 150만 주가 거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결 강도 같은 경우도 200%대 가까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뭐 K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전파에 노력을 힘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즉 카카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에 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이제 수익성이 이제부터는 이제 벌어들이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카카오에 대한 부분들,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상당히 강하게 사고 있는 부분들로 봤을 때에는 추가적인 상승, 즉 꾸준하게 신고가 행진을 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진출도 노리고 있는 카카오고요. 이 밖에 또 카카오페이 뱅크, 카카오페이 증권 이쪽에 테크핀 분야에 대한 올해 기대도 높습니다. 카카오 지금 신고가에서 들어갈 수 있을지 등급 설정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종목군들 봤을 때 가는 종목이 가고 대장주들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수급, 차트 다 이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1등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거 2014년 8월 18일 날 18만 3,100원이 고점이었는데 충분하게 이 고점은 뚫고 올라가면서 이제는 일본 기준이 아닌 월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고점을 높여가면서 이제는 그동안의 고점을 갱신하면서 앞자리 수가 바뀌는 20만 원대까지도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정 부분 비중 축소는 뭐 괜찮겠지만은 전략 매도보다는 홀딩 전략을 취하시면서 앞으로에 대한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현재 18만 원대 가격대가 놓여져 있지만은 현재 가격 부근 내에서도 충분하게 강한 시세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앞자리 수가 바뀌는 20만 원대까지는 한번 노려볼만 하고 20만 원대 도달했을 때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손절가는 큰 의미가 없겠지만은 손절가도 16만 원 선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고가주 처음 또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손절가에 또 붙잡고 계셔야 되죠. 16만 원 선 제시를 했고요. 현재가 대응 가능하다는 점 20만 원 라운드 넘버까지 보고 있습니다. 1등급의 카카오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